뭐 돈만 많이 주면 뭐 다 되죠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줘도 다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야, 씨, 네 일당이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 받나?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건물의 설계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런 특성을 갖는 건물이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다 찾아서 그 건물 공사 기법들 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보고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해서 나만의 이 문제를 푸는 답안에 대한 나만의 공식을 갖다가 산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어떻게 시고 누구한테 어떻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맵을 딱 그려놓게 되어지면 공사 안 했는데 공사 끝난 거야. 새로운 재료를 찾는 게 아니라 기존 재료를 얼마만큼 보다 더 재밌게 쓸 수 있는지. 우리 원단 가게에서 나오는 원단의 종류는 어차피 뭐 새로운 걸 계속 짤 수 있지만은 엄밀하게 생각해보면 걔네들도 다 똑같은 실이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듯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거든. 어떻게 저걸 갖다 만드느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줄눈이 없는 것을 이제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줄눈 없는 걸 했단 말이야. 근데 요번에 지금 저 우면동은 이제 줄눈 있는 걸로 가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줄눈의 사이즈는 1200에 600, 600에 600, 300에 600, 아니면 600에 300. 이 사이즈잖아요. 가장 흔한 사이즈. 그게 가장 단가적인 면에서 가장, 거기서 약간만 틀려도 금액이 이제 또 확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거기서 좀 생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게, 그 균질적인 재료를 어떻게 하면 비균질화처럼 보여지게 할 건가. 그냥 균질적인 거 쓰는데 아주 비균질적인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거지. 그거를 만들기가, 그러니까 머리를 쉽지가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벌써 20년 전에도 했어. 그렇죠. 누군가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예전에 하셨고, 요즘은 안 하시지만 예전에 하셨고, 예전에 노출 콘크리트 건물이었을 때는 했는데 돌 건물이었을 때는 또 덜 하시고, 그러다가 총신대 하면서 그걸 한번 썼었고, 그러면서 이것부터 다시 왔다가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줄눈이 있는 건물로 이제 요번에 가는 게 우면동인데, 판 사이즈가 3m에 높이가 900. 이게 외장재 한 판이에요. 석재가 아니죠? 석재 아니죠. 근데 석재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만한 걸 석재로 붙인다면, 붙이기도 싫거니와 붙일 수도 없거니와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주지도 않거니와, 공장을 갖고 와야죠. 공장에서도 그걸 갖다 자른다 하더라도 그 판을 갖다 자르기는 쉽지 않지. 그러니까 공장을 갖고 와야죠.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그런 생각. 재료를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신선한 재료로.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을 끓이는 거 그냥 이렇게 물 붓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라면을 끓이는 거랑, 라면을 끓이는 물 온도부터 해가지고 라면을 끓이기 위해서 투입하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라면을 끓이는 거랑, 라면의 맛이 다르잖아요. 눈 감고 라면을 먹으면 라면의 맛이 다르단 말이야. 맞잖아. 그렇죠. 저 건물도 똑같은 거 아닐까? 짓는 건 똑같은데 그냥 일반적으로 막 지을 수 있는데, 그거를 들어가는 건 물량 똑같고, 들어가는 불량 똑같고, 들어가는 라면량 똑같고, 들어가는 스프량 똑같은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파 조금 송송송 썰어가지고 넣는 정도? 아니면 무슨 뭐 콩나물을 약간 투입하는 정도? 아주 그런 경미한 선에서 그걸 한번 만들려고 그러지. 경미한 선에서. 그래서 쓰여지는 재료는 되게 얇고 균질하고 보잘것없지만 그게 조합이 일어났을 때는 웅장하게 보이게 하고 싶지. 의도적으로 웅장하게. 요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 줄눈의 크기, 줄눈의 두께, 줄눈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지지. 그렇죠. 나 저기 저 위에 2층 저기에는 오픈 조인트로 해놔서. 근데 저 오픈 조인트지만 저기 외부지만 또 계단 내부는 내부니까 할 필요가 없지만 외부와 내부가 만나는 여기는 단일 보강으로 해서 완전 다 차단했다고. 근데 시각적으로는 그냥 확 곡선으로 확 치고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리고 뭐 저 패턴도 뭐 나쁜 패턴은 아니고. 네, 좋아요. 그런데 저 패턴이 저 상태에서는 저 패턴이지만 저 패턴이 다른 면에서는 저 패턴으로 못 쓰는 다른 패턴이 될 수 있지. 그런 패턴에 대한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되어지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공사 기법이 되게 어려워지느냐?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죠. 어려워지는 순간 힘들잖아, 하기가. 그래서 어렵지 않고 가장 쉬운 방법으로 혀로서, 물론 작업자는 그거에 대한 걸 만들어야겠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말을 되게 쉽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지.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돌쟁이는 이렇게만 하시고 다음엔 이 사람은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짠! 새로운 게 나오는. 마법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일을 시킬까에 대한 생각에서 조금만 더 가미를 한다면. 근데 들어가는 양 똑같고 다 똑같은데 보여지는 결과가 다른. 왜 우리 벽돌 같은 경우는 벽돌을 갖다가 불란서스 쌓기 뭐 다양한 쌓기 방법대로 이렇게 벽돌을 쌓지만, 요즘 와가지고 약간 변칙적으로 벽돌을 갖다 쌓는 것도 있고 이렇게 겹침에 대한 건 싸지만, 그 다음에 이런 벽돌 이음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벽돌과 벽돌 요 사이 수직 부분은 또 몰살을 갖다 안 집어넣는 사람이 있고, 일하기엔 편하지 안 집어넣으니까 줄눈 작업 안 해도 되고 줄눈 작업은 수평만 계속 하면 되고 디자인적으로는 수평만 계속 가는데 얘가 벽돌에 대한 구조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얘가 몰탈이 없으면, 그치? 이런 부분은 문제가, 크랙 부분이 더 빨리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데 쟤 누구야, 마리오 보타는 벽돌을 갖다 쓰는데 되게 화려하게 썼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도 옛날 때 80년대에는 되게 벽돌을 되게 화려하게 썼어. 벽돌 쌓기 기법이든 쌓는 순서가 됐든 벽돌을 쌓으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커져 나가는 어떤 볼륨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선형감이라든지 그런 걸 되게 많이 줬는데 요즘은 그렇게 싸지도 않고. 그렇죠. 그리고 벽돌 자체가 옛날 때는 불규칙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규칙적이게 보여졌지만 지금은 규칙적인 재료를 가지고 불규칙적으로 보여지게 하지만 보다 더 얘가 더 재료를 소재로 확 갖다가 써야 되는데 재료로만 쓰고 있는 거지. 재료를 소재로 넘어야 되는데 소재가 되어지는 순간 느낌이 전혀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가장 저렴한 재료로 누구나 어디서나 가가지고 그냥 돈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재료로 건물을 짓때 새롭게 보일 수 있게끔 좋은 재료. 우리 이런 말 있잖아. 뭐 돈만 많이 주면 뭐 다 되죠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줘도 다 안 되는 경우 많잖아. 그렇죠. 왜? 예전에 성소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90년도에 90 몇 년도라? 95년도인가? 94년도인가? 성소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80년도, 70년도, 80년도에 초호화 주택을 갖다가 지을 때 바닥 미장이든 벽 미장이든 미장을 갖다 정확히 딱 했는데 딱 옆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면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거 바른 사람 내일부터 나오지 마. 면이 기본적으로 반듯해야 되고 바닥에 데코보가 없이 반듯해야 되고 그러다가 이제 80년도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막 온 빌라들 막 지어지고 그 다음에 신도시가 발표가 되어짐으로써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200만 호 건설이 만들어지고 200만 호 건설이 만들어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고급 기능을 가진 사람이 고급 기능으로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미장 갖다 했다가 요거도 먹는 거야. 야, 씨, 네 일당이 얼마인데 이거밖에 못 벌나? 이게 야, 네 일당이 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죠. 어떻게 해야 돼? 말 맞다나. 그 패턴에 쫓아가야 되는 거야. 그렇게 쫙 해가지고 그래 먹고 쭉 살은 다음에 90년대 중반으로 탁 넘어오니까 고급일이 또 다시 확 올라왔을 때 못하더라 이거야. 손이 망가져서 왔으니까. 손이 망가져서 왔으니까. 계속 그거는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근데 고급일을 하는 사람은 고급일로 계속만 해. 근데 물론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제 1년에 먹고 사는 비용은 정해져 있는데 그 수요를 못 따라간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목 쓰더라도 일당이 달라. 당연히 틀리죠. 똑같은 타일쟁이더라도 일당이 달라. 당연히 틀리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죠. 일은 더디고 인건비는 엄청 비싸고. 나 그 건설회 다닐 때 건설회사 그 직급 낮은 친구가 대전에서 습식 회사를 해요. 나 조정 미장 방수 타일 습식 회사를 하는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2년 전까지 사람 인력이 엄청 딸렸을 때는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일도 더럽게 못하는 애가 이 금액 갖고 일 못하죠. 완전 이런 식으로 인건비 올려주셔야죠. 이런 식으로 뻥뻥 했을 때 진짜 일 잘하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관리자하고 싸울 일이 없고 다툴 일도 없고 관리자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다 해주면서 그렇죠. 그런데 누가 개겨? 적당히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막 개기기 시작하는 거야. 맞아요. 적당히 일하는 사람이 개겨.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그 경기풀이 한번 꺾여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전처럼 갑자기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이제 쓸 자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올려주세요, 뭐 해주세요 했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지은 죄가 있잖아. 선동을 했던 죄가 있고 혹은 요구지만은 그 다음에 뭐 이게 튕기는 게 이런 게 이제 사람이 어차피 사람은 어차피 감정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아무리 말 잘 들어도 어차피 쟤는 똑같이 저런 행동을 또 한 번 할 친구.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일이 있으면 누굴 줘? 일 잘하는 애를 줘. 왜? 속 편하거든. 일 잘하지. 거기다 말수 적지. 거기다 하라는 대로 다 하지. 그러면서 자기 인건비만큼의 일을 갖다 더 정확하게 잘 하니까 일 생기면 그 사람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일을 계속 꾸준하게 잘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일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일이 이제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업종을 떠나가지고 공통의 문제예요. 근데 근 3년 사이에 많은 현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정말 많은. 일 못하면 예전에는 그냥 가세요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세요라는 이야기 안 되는데 진짜 가세요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면은 정말 그 팀 안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야 사실은. 그 팀 안에서도 사실은 시대가 어차피 앞으로 뭐 5년 10년이면 어차피 또 한 번의 시대가 바뀌거든. 그렇죠. 주기가 그러면 있으니까. 그때는 진짜 기능인의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거야. 정말 잘한 사람은.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금손인 사람은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할 거야. 그리고
성 소장님처럼 그렇게 일을 하시는 사람들은, 그런 관리자들은 건물주들이 아예 그 시공하는 사람을 먼저 찾고 그리고 공사를 준비하잖아. 아니면 나 2년 뒤에 집 질 거니까 그때 그 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지금 예약을 하죠. 예약. 지금 성 소장님이 연락하시는 그 뜻,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 집 짓고,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누구 집 짓고, 하나 끝나면 누구 집 짓고, 이게 계속 기다리죠 오히려 건축주가. 말 맞다나? 빨리 지셔야 돼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지세요. 야. 그럼요. 빨리 짓고 싶으세요? 그러면 딴 데 가서 지세요. 왜? 성 소장님은 느리지. 꼼꼼하게 하니까 느릴 수밖에 없어. 그러면 뭐 한 10개월 공사다. 그러면 11개월 또는 11개월 반까지 가. 근데 사실 그게 까지는 돈이잖아, 사실. 관리비 경비 어차피 까진다고. 그런데도 그걸 그대로 까지면서도 계속 해. 왜? 후회가 남지 않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 소장님은 계속 소개로 또 한 사람이 와서 그 집 짓는 걸 보는 순간 다른 데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아니까. 성 소장님이 힘든 게, 일반 건축사들이 뭔가를 이렇게 도서를 갖다 꾸려서 시공자하고 기본적인 대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대화 안 한 상태에서 시공자한테 바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거기서 빵 생긴 게, 치수적인 문제들이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야. 벽 두께가 내부에서, 내벽의 두께는 일반 하는 애들은 아파트식으로 뭐 3cm만 라인 딱 걷고서 요 두께 범위 안에서 냉장고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는데, 성 소장님은 그게 아니라 건물에서 목상 대고, 목상 사이에다가 단열재 집어넣고, 단열재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쳐? 합판을 치고, 합판을 친 위에 석고보드 투프라이를 갖다가 치고, 그러면서 뭐 이것저것 할 거 다 하니까, 그냥 아파트식으로 갖다가 석고보드에다가 본드 뚝뚝뚝뚝 한 다음에 딱 붙인 다음에 탕탕탕탕 해서 하는 속도랑 그 속도랑 완전히 속도적인 거나 금액적인 거나 이런 내용이 틀리지. 근데 건물은, 성소년 건물은 하자가 별로 없어. 보면은 거기다가 또 궁금한 부분, 본인이 당신께서 직접 샵을 갖다 짓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봤다면, 내가 성소년을 본 게 몇 살 때? 18살 때. 한 2년만 있으면 성소년 본 지 30년 돼가. 근데 봐봐요. 성소년한테 봤지? 대학 다니다가 대학 3학년 때 내가 구미동 모델하우스 시공을 했단 말이야. 그때 또 성소년 봤지? 그러고 나서 4학년 되고 졸업작품 설계하고 졸업한 다음에 또 대학원까지 올라가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 끊어졌다가 또 다시 또 왔다가, 그러고는 이제 또 건설회사 갔다가 임 반장님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성소년을 갖다가 저기 서울의료원에서 봤지. 그러고 그때 또 보면서 또 봤지. 그리고 나 중국 갔다 와가지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성소년 봤지. 그리고 지금 여기 하지만은 이제 저쪽 다니면서도 또 구미동 하는 거 때문에 또 성소년 또 보고. 근데 몇십 년간 계속 보는데 깐깐하시지. 근데 성소년이 그걸 해. 재료를 소재로 바꾸는 걸. 재료를 소재로 바꾸는 걸 해.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봤어. 그 다음에 인테리어 디자인 했던, 내가 예전에 같이 모셨던 그 사장님도 재료를 소재로 바꾸는 걸 해. 지금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안 하시지. 그 두 분의 시대에 맞게끔 했는데, 그분들 세대하고 이제 우리 세대로 따고 넘어오면서는 재료로만 쓰고 재료를 소재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적지. 그리고 이제 소재로 쓰려면은 또 다시 되게 이제 비싼 재료를 갖다 써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비싼 재료를 갖다가 쓰고 싶은, 워낙 많이 써봤기 때문에 쓰고 싶은 생각이 없지. 왜? 질리지. 그냥 가장 흔한, 동네에서 구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재료를 가지고 소재로 갖다 쓰는 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뭐 한번 요렇게 저렴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저렴한 거에다가 약간 한 1,000원 정도, 1,000원 정도 더 들여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음에 1,000원 한번 다시 한번 빼보고, 500원 더 투입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조절 하는 거야. 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지에 대한 걸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그리고 많이 답사를 다녀 보면은 도움이 돼. 답사를 다녀야 돼.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 건물의 설계 방향이 이렇다. 그러면 내가 이런 특성을 갖는 건물이 어디에 있나 해가지고 다 찾아서 그 건물 공사 기법들 가가지고 다 일일이 다 보고 시공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건물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이런 거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해서 나만의 이 문제를 푸는 답안에 대한 나만의 공식을 갖다가 산식을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어떻게 시고 누구한테 어떻게 적재적소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맵을 딱 그려놓게 되어지면 공사 안 했는데 공사 끝난 거야. 맞잖아. 공사 안 했는데 공사 끝나는 게 우리가 이제 시험 공부할 때 그런 말 하잖아. 합격하고 시험장 다녀온다라고 하거든. 합격하고 시험장. 평상시에 공부 정말 열심히 하면 이 정도 수준이면 합격을 해. 그런 애들이 그냥 어떻게 편안하게 그냥 시험장 갔다 오는 거야. 편안한 마음으로 갔다 오는 거야. 부담스럽지 편안한 마음으로. 왜? 그렇게 전투적인 훈련이 돼 있으니까 가서 그 훈련의 룰대로 해오면 틀리는 게 이상한 거지. 틀리는 게. 계속 하다 보면 안 틀리잖아요. 한 10번 똑같은 문제 풀면 안 틀리잖아요. 그렇죠. 어떤 새끼가 틀리게 하는지를 알잖아. 누군지 범인이 누군지를 알잖아. 맨날 짓다 보면 건물 짓다 보면 누가 꼭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 후가 누군지를 알잖아. 포인트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사무실에 이렇게 이러면서 자고 있다가도 2시쯤 내가 제가 작업이 요만큼 돼 있으니까 저때 가가지고 요걸 체크를 해야겠다 딱 생각해가지고 가서 딱 보면 여지없이 그 문제가 터지기 직전 그 타이밍이 오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게 현장 안 다니고 앉아 있는 게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럼요. 작업자들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일하고 있는 건데. 일하고 있으니까 옆에 가가지고 계속 서 있으면 누가 좋아해. 기다렸다가 가서 체크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체크하고 문제 생기기 전에 체크하고. 근데 뭐 생각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생각대로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다음에는 이것도 봤지만은 올라가면서 우면동 건물 한번 봐. 그래. 우면동 한번 건물 한번 보고 그리고 내가 건물을 1, 2, 3, 4, 5 해가지고 몇 군데를 찝어줄 테니까 거기를 한번 답사를 갔다 와. 좋죠.